자, 교재는 310페이지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A 얼굴을 폭행하였고 곧바로 B죠, B. B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했는데 전 시간을 풀었죠. 죄가 각각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근접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됩니다. 2번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에 체포 면탈 목적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지금 물색하던 중이라 했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해 나아갔죠. 따라서 절도 미수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면 절도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서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X. 관계없이 지금 절도 미수가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때려버리면 준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해라 보니까 준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자, 합동하여 강도를 하던 중에 사람을 살해했다 했을 때 공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된다. 그렇나요? 자, 이 부분과 앞에서 상해죄하고 좀 다르죠. 지금 누가 살해를 했나요? 지금 을이 살해를 했어요. 을이 살해를 했는데 지금 갑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갑에게 강도살인이 된다. 죽인 사람은 을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을은 강도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쵸? 공모한 바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합동하여 강도하던 중이라 했으므로 강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사가 됩니다. 그 점에서 뭐하고 다르다? 상해죄와 다르다. 그거 꼭 좀 알아두세요. 4번 미수에 그쳤고 밑에 그 자리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역시 강간을 하였는데 역시 미수에 그쳤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경이 된다. 지금 그 자리라 했기 때문에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실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경이 됩니다. 자, 문제 13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내용 관계죠. 자, 이 판례도 전 시간 절도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의 상속 관련해서 사망했으면 상속권, 즉 소유권은 상속이 되겠지만 점유권은 상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연녀가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했을 때 절도가 됩니까? 절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점유이다 보니까요. 자기가 점유한 부분이다 보니까 절도가 되지를 않게 됩니다. 자, 2번 판례도 전 시간에 절도죄 할 때 풀었습니다. 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게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하면 소유권자가 갑이 됩니다. 소유권자가 되죠. 따라서 이 자동차를 임으로 운전해 갔다 했을 때 절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이고 점유권자이기 때문에. 3번입니다. 자, 각 객실로 들어가서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했을 때 피해자 다르고 시간대 다르죠. 그래서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됩니다. 자, 강도죄의 경우에 있어서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도죄에서 말하는 이익이 된다. 이것을 경제적 재산설리라 해요. 자, 맞는 판례입니다. 자, 14번 가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1번. 자, 강도살인죄는 실행 중 포기한 직후로서 완료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단계에서 행해졌을 때 이것을 강도의 기회라 불러요. 그래서 그때 강도살인이 되는 거죠. 30m 끌고 가서 폭행 등을 했을 때 강도상해가 됩니다. 이것도 강도의 기회가 되니까요. 자, 3번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강도에는 준강도를 포함하죠. 그래서 준강도, 즉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요 강도 살인죄, 요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죠. 자, 13번 판례 잘 봐야 됩니다. 강도의 범위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침입하여 주간의 동종을 살피다 했는데 욕정을 일으켜서 강간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특수 강도가 됩니까? 문제는 여기 특수 강도가 될 거냐 이런 말이죠. 그쵸? 판례는 여기서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종을 살폈다. 이 동종을 살폈다는 부분이 실행의 착수가 아니래요. 이게 실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 강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3번에다 별표 쳐볼게요. 자, 특수 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 협박 시다. 폭행 협박 시. 주거 침입 시가 아닙니다. 주거 침입 시로 본판에 따로 있어요. 따라서 집안의 동종을 살피다 이 부분이 여기 나오죠. 동종을 살폈다 이 부분만으로는 착수가라고 볼 수가 없다. 특수 강도의 착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수 강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특수 강도란 말을 집어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외적인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그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아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시로 보았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폭행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강도죄가 요구하는. 자, 됐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10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번 가죠. 뜻하지 않게 발각될 경우에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준강도할 생각이었잖아요. 강도할 생각이 아니라. 자, 1번 가보면 준강도죄의 고의만 인정될 뿐이지 특수강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2번에 항상 강도죄와 준강도죄를 항상 같게 취급하진 않습니다. 그쵸? 여기서 보면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했잖아요. 2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333조를 보게 되면 335조를 보게 되면 전 2조라고 하는 것이 333조, 334조라는 얘기인데 요 333이 강도고요. 334가 특수강도입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을 했을 때 들고 때렸니 그냥 때렸니에 따라서 333이 되기도 하고 334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같진 않아요. 틀렸습니다. 강도의 예비가 되려면 미필적으로나마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준강도가 아니고요. 사안에서 강도 예비는 되지 않는다. 그쵸? 왜냐하면 준강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을 가죠. 양주를 그대로 둔 채 나오다가 그 말은 절도 미수입니다. 절도 기수가 아니고 미수죠. 나오다 했으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을 때 준강도 미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준강도 기수 여부는 절도 기수 여부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색하던 중에 그 말은 착수를 했다는 거죠. 자, 낚아챘다. 날치기네요. 날치기. 그래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강도치 상태가 되지를 않는다. 날치기니까요. 이 판례도 앞 시간에 풀었습니다. 절취하기로 공모를 했다. 자, 그 밑에 상해를 입혔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예상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풀었잖아요. 강도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상해죄라고요. 상해죄. 자, 4번도 풀었어요. 을람, 감녀 풀었습니다. 강도 강간죄가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 자, 디귿, 리을, 미음, 동그라미. 1번 가죠. 자, 총기, 소총이 한 종 부족하자 다른 부대에 있는 총기 한 정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절도가 됩니까? 안 되죠. 이 총기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부대에 있던 것을 저 부대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손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말은 유리창문을 건드렸다는 얘기인데 착수가 인정됩니다. 틀렸고. 자, 강도가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하면 그냥 강도가 됩니다. 그죠? 피해자가 이걸 알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강도가 됩니다. 자, 강도가 상해를 입혔는데 재물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즉 강도 상해 미수라는 얘기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간음을 했다고 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별개의 죄가 되지를 않는다. 강도 미수행위는 자, 다시 한번 죄가 뭐다? 강도 상해죄와 강도 강간죄가 되는데 이게 그 자리다 했으니까 상경이 될 거예요. 이때 요 미수는 따로의 죄가 되지 않는다. 흡수가 되고 말거든요. 기수의 흡수가 요 상해죄 요 강도 상해죄 할 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지금 색깔 칠한 이 부분은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우리 결과적 가정법 뭐죠? 결과적 가정법 할 때도 배우거나 뭐 상해죄 할 때도 배우잖아요. 여기서는 뭐다? 요 강도가 기수미수 불문. 이기 때문에 여기에 흡수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수죄를 따로 만들어서 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4번을 가보면 소각장에서 태워버렸잖아요. 태워버렸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부정됩니다. 18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1번 날치기죠? 날치기. 근데 날치기는 앞에서 손가락 골절상 같은 그거는 날치기가 절도로 보았지만 지금 가방을 놓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5m가량 끌고 왔다는 거죠. 이때는 날치기를 할지라도 강도가 됩니다. 강도가 되고 치상죄가 되는 거죠. 상해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 2번은 풀었어요. 상속인이 존재하고 존재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가 아니다. 단순 살인으로 보는 거죠. 자,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키홀더를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 폭행을 가할 때 이것이 강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서 따라서 인과관계도 없고 강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의 목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게 야간이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거죠. 담 넘어간 것이. 자, 그리고 발각됐습니다. 계속 추격해 오니까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준강도가 된다. 그쵸? 됩니다. 왜냐하면 착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준강도의 주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1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입니다. 자, 기수미수 구별 기준은 폭행협박이 아니고 절도 기수 여부를 갖고 따집니다. 자, 포기한 직후라 할지라도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때는 강도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살인을 내버리면 강도살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고요. 존재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단순살인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풀었죠.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중 한 놈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들 뿐입니다. 20번이죠.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강도죄는 재물죄이고 이익죄도 되죠. 재산죄이자 재물죄이자 이득죄인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남성 피해자에게 금품을 빼앗고 여성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했을 때 강도 강간이 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자, 기수가 이르기 전에 행해져야만 된다? 아닙니다. 기수가 된 이후라 할지라도, 기수가 된 이후라 할지라도 상태가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아니했다라고 볼 수 있을 때는 그것도 강도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만자가 틀렸습니다. 절도 미수가 폭행을 가하면 준강도 미수가 되죠. 자, 2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갑을 유인하고 폭행 도주했다고 했는데, 자, 술값을 지급의 요구를 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이 말인데, 이것이 실행의 절도죄, 뭡니까? 준강도의 주체가 되진 않았잖아요. 절도죄의 기수 미수가 준강도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요것만 갖고서는 절도죄의 착수라고 볼 수 없어요. 착수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절도죄의 주체가 준강도죄의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렸다 할지라도 때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준강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해설을 가보면 절도여야 되는데 절도라면 기수미수 불문이지만 여기에는 착수했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준강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냥 단순 폭행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반항억압이죠. 한거불능이면 됩니다. 자, 강도가 폭행을 가하면 앞에 폭행 따로 뒤에 폭행 따로가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경위를 확인받던 중에 때리면 강도상해가 돼버리죠. 이 경위를 확인받던 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지금 신원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때리게 되면 준강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강도가 때렸기 때문에 준강도 상해죄,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 답은 기억만 되는데요. 자, 기억을 보면 자 야간이죠. 그 다음에 침입했죠. 착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아버지 헛기침입니다. 도주를 했습니다. 특수항소 미수죄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이 판례랑 앞에 여하강간이랑 여기 나와있네. 여하강간 나와있단 말이죠.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은 이 경우에는 착수 시기를 주거 침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 침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착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강도가 성립을 하게 되지만 니은 판례 가보면 자 야간에 지금 침입했다고 하면 이 1번처럼 보게 되면 착수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니은번 판례는 여기서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동종을 살피다고 했는데 이것도 폭행협박으로 봤을 때 폭행협박시라 했는데 요것을만을 가지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착수가 아닌 거야. 착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강간했다라고 했을 때 특수강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판례는 주거침입시로 본 판례이고 니은 판례는 주거침입시가 아니고 폭행협박시로 본 판례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 가보면 특수강도 같은 경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에 침입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수강도의 경우는 이 자동차가 빠집니다. 빠지고 대신 들어가는 것이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야주절, 특수강도 이 객체를 잘 숙지를 해 두어야 한다 했습니다. 인질강도는 해방감경 규정이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